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중고등학교 유학에도 토플은 필요한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느 때처럼 이제 제가 먼저 낭독해 드리고요. 그 낭독해 드리는 글은 이제 제가 2019년도에 쓴 내용입니다. 지금과도 이제 별 내용 차이가 없어서 낭독해 드리고 제 의견을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약 70여 개의 명문 보딩스쿨 또는 인기 있는 학교들은 외국인 학생들이 입학 지원을 할 때 반드시 토플 점수와 SSAT 성적을 요구하지만 310여 개의 학교들은 미국 사립학교 입학 시험인 SSAT 없이 토플 점수만으로도 입학이 가능하다. 이처럼 대부분의 미국 중고등학교 학교들이 외국인 학생에 대한 영어 능력 시험의 기준을 토플로 하기 때문에 토플 점수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 선택의 폭이 넓으니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명문 보딩스쿨, 인기 있는 보딩스쿨, 토플, SSAT. 명문 데이스쿨, 토플, SSAT. 일반 수준의 학교, 토플. 재단 소속의 학교, 토플 또는 절제 테스트. 자, 이렇게 토플 점수만 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요. 좀 전에 온 학생 같은 경우 상담 온 학생인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토플 점수가 없었어요. 다른 유학원에서 이제 그냥 떠나라. 토플 점수 없이도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으니까 그냥 떠나라라고 이제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토플 점수 없이 갈 수 있는 학교들은 굉장히 낮은 급이거나 학생한테 이제 좀 좋지 않은 경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토플 점수를 어느 정도 두고 그리고 문턱이 어느 정도 있는 학교에 가는 게 좋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다행히도 이제 내시는 강남에 있는 중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지난 3년간 꾸준히 A나 B 정도를 이제 받아왔기 때문에 저는 뭐 이 학생이 토플 공부만 좀 한다 그러면은 한 3개월 내에 충분히 65점 이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학생들한테도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토플 점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 기본은 어느 정도 갖추고 유학을 떠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한 학생들이 있어요. 토플 점수도 이제 만들기에는 뭐 한국에서 정말 힘들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그냥 어학연수로 먼저 떠나는 경우도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어학연수로 먼저 떠난 다음에 현지에서 학교를 한 학기, 두 학기 이 정도 다니면 ESL만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학생이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좀 팍 늘 겁니다. 팍 늘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지원하고 합격장 받아서 출국하는 그런 형태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려요. 자, 이렇게 안내 드리고 최근에 제가 2023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달라진 부분들을 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20 보딩스쿨을 포함 다수의 학교들은 토플 대신에 듀오링고 테스트를 받아주고 있다. DT는 토플보다 시험 시간이 짧고 시험 비용도 저렴하여 많은 학생들이 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 듀오링고 테스트는 사실 토플보다는 좀 쉽죠. 쉽고 시간이 좀 짧아요. 한국 학생들이 이 시험을 봐서 성적이 토플보다는 좀 좋게 나오더라고요. 변환 점수를 보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듀오링고 테스트를 봐서 보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듀오링고 테스트를 말고 우리는 무조건 토플만 내라 뭐 이런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90% 정도는 이제 듀오링고 테스트도 받아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 시험을 같이 함께 봐서 이제 좋은 성적을 보내고 그리고 토플 성적을 꼭 요구하는 학교에 있다 그러면 토플 성적 보내고 이렇게 하자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갖다 했는데 그 부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들이 궁금한 부분들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토플 점수를 꼭 가지고 있어야
미국 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토플 점수가 없더라도 입학 지원이 가능한 학교들은 많다. 하지만 학교에 ESL 프로그램이 없는 학교 또는 대부분 명문 학교들은 외국인 입학 지원 학생들에게 토플 점수를 꼭 요구하고 있다. 주니어 토플 시험도 받아주나 주니어 보딩스쿨 지원 또는 학생이 9학년 미만을 지원할 경우에는 주니어 토플 점수를 받는 학교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IBT 토플 점수를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3년 이상 공부한 학생도 토플이 필요하나 다수의 학생들은 면제를 해주지만 명문 고등학교들은 제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9학년 입학 시 토플 성적은 몇 점 정도가 안정적인가? ESL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들은 IBT 65 이상의 성적이면 받아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ESL 프로그램이 없는 학교들은 IBT 85점 이상의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특히 명문 보딩스쿨들은 105점 이상을 요구하는 곳들이 있다. 토플 성적이 낮으면 입학에 불리한가? 학교에 ESL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토플 점수가 등락을 크게 좌우하지만 ESL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는 토플 성적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최저 점수만 넘기면 된다. 오히려 ESL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토플 점수가 높은 학생보다는 낮은 점수의 학생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자, 이렇게 토플 관련해서 이제 궁금했던 부분들을 제가 쭉 나열을 해보았고요. 다음은 이제 시험 관련된 내용인데 시험은 사실 여러 그 장르가 있어요. SSAT라고 하는 시험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탑 보딩 스쿨이나 인기 있는 학교들 지원을 할 때 필요로 하죠. SSAT 대신에 ISEE라는 시험을 받아주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ISE라는 시험이 더 오래됐어요. SSAT는 나중에 생긴 시험이죠. 근데 이제 ISE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명문 학교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 시험을 요구하고요. SSAT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동부에 있는 보딩 스쿨들에서 많이 요구합니다. 하지만 SSAT는 지정된 날짜가 많지 않아서 저희는 ISE나 SSAT 두 시험 봐서 좋은 성적으로 내라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최근에 생각을 좀 정리해 보았어요. 그 부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토플과 SSAT 간혹 SSAT를 공부하는 학생 중에는 토플 점수가 60점도 안 되는 학생이 있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토플 점수가 60점이 안 되는 학생이 SSAT를 공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SSAT 시험은 영어 능력을 보는 토플과는 다른 시험이다. 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립학교 입학 시험이다 보니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고 시험 준비 학습 또한 기출문제 풀이 중심이라 단기간 학습으로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성적이 오르더라도 문제 유형 연습에서 나온 내용이라 학생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두 시험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토플 시험을 먼저 준비하고 90점 이상의 점수가 나왔을 때 SSAT 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권한다. 많이들 제가 봅니다. SSAT하고 이제 토플 이렇게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SSAT를 먼저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묻죠. 아니 왜 SSAT를 먼저 준비하세요? 라고 물으면은 SSAT가 더 어렵다고 해서 그걸 먼저 준비한다는 말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그건 잘못된 내용이고요. 토플은 영어 실력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토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영어 실력이 이렇게 늘어요. 하지만 SSAT는 늘지 않습니다. SSAT는 단기간 시험에 집중해서 보게 된다 그러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쓰지도 않는 단어들을 외워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SSAT라는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를 한다. 이것은 뭐
SSAT 학원이나만 좋은 내용이고, 보통 이제 토플을 오랫동안 준비해서 토플 110점도 만들면 SSAT는 글쎄요, 한 달 정도 공부 집중한다 그러면은 95% 나올 거라 봅니다. 자, 이게 제가 드리는 핵심이었고요. 다음은 또 다른 내용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